예, 한국외국어대학교 용합일본지화학부의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이제 주요한 매스미디어가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헌법심사회라고 하는 기관이 일본의 국회인 중의원과 참의원에 설치가 되었다.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이라든가 산케이 신문이라든가 이런 보수 매스미디어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전후 일본을 형성을 하고 해왔고 일본적 특수성이라고 이야기되어 온 기본 원칙,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평화주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정이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아베 신조 총리는 자신의 라이프워크가 헌법 개정이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국 헌법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한국 미디어가 대단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전후의 일본 국가가 평화 국가로서 헌법 제9조에 전쟁을 포기한다든가 교정권을 부인한다든가 이러한 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전후 일본을 평화 국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보통 국가, 군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보통 국가로의 길을 일본이 걸으려고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우려가 한국 내지는 중국에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본국 헌법의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방향에서 무엇을 위해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일본국 헌법이 평화주의 헌법 내지는 평화 헌법이라고 불리게 된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 현재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개정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국 헌법은 미군이 점령한 미군이 이제 일본을 점령을 하는 것이 1945년부터 1952년까지 7년간인데, 그 사이에 일본국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1946년에 공포가 되고 1947년에 시행이 될, 그래서 2020년까지는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그런 헌법이 일본국 헌법입니다. 한국은 8차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일본은 한 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미군 점령하에서 미군 주도로 성립이 되었다. 당연히 미군 주도로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 헌법의 이전 헌법, 다시 말씀드리면 대일본 제국 헌법, 그 메이지 헌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이지 헌법에서는 주권이 천황에게 있었는데 일본국 헌법에는 국민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리고 메이지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무시가 되어 있었는데 일본국 헌법에는 기본적인 인권이 확립이 되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커다란 차이는 일본국 헌법 제9조에 규정된 평화주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생각할 때 침략 국가로서의 일본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고 식민지 지배로부터 아시아 태평양 전쟁까지 일본은 침략적인 국가의 정책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변환시키고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제9조에 세계적으로 볼 때도 거의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제9조 제1항의 전쟁 포기 조항, 그리고 제2항의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그런 헌법이 일본국 헌법. 그러니까 침략
전쟁을 수행했던 시대의 메이지 헌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전쟁 포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헌법에 들어가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현재에 있어서 아베 총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헌법 개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천황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에 일본의 천황은 전쟁 책임을 지는 그러한 대상으로서 재판을 통해서 처단을 받아야 되는 내지는 천황제가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효율적인 점령을 위해서 천황제를 온전시키고 당시 쇼와 천황의 전쟁 책임을 묻지 않는 방침을 취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나 미국 이외의 국제 여론은 그것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다시 말씀드리면 천황을 그대로 살려주고 천황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 자, 미국은 일본을 효율적으로 점령을 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천황을 살려두는 것이 점령 정책엔 유리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었지만 국제 여론을 어떻게든지 무마시키고 설득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일본 국헌법 제9조의 제2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전의 일본과 전후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 일본과는 단절된 것이다. 그러한 선언을 하기 위해서 전쟁 포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 집어넣게 되었고, 그러니까 천황제를 잔존시킨다 하더라도 일본은 전전의 군국주의와 결별을 하고 주변국을 침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것이 제9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국헌법이 평화헌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천황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국 헌법에 침략 전쟁을 포기를 한다, 전쟁을 포기한다, 내지는 군사력을 갖지를 않는다, 내지는 교정권을 부인을 한다라고 해놨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일본군이 일본의 전쟁을 포기한다라든가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웠고, 따라서 헌법을 개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9조 제1항과 제2항을 해석을 바꾸는 방향으로 일본의 정권이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9조 1항은 전쟁을 포기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침략 전쟁을 포기한 것이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유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유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군사력은 보유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제9조의 위반이 아니다.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자위를 위한 행동은 허용이 된다. 이렇게 제9조를 해석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가 제3자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집단적 자위권인데,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해석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금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본에서 헌법 해석, 제9조의 헌법 해석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2015년에 집단적 자유권 행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을 또 바꾸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아베 총리가 헌법을 개정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 있어서의 자신의 라이프 워크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90년대로부터 상당히
그러한 방향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냉전이 붕괴가 됐다라고 하는 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1990년에 걸프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한국은 이제 파병을 하게 되는데 일본은 파병을 하지 못합니다. 헌법과 자위대법에 의해서 파병을 하지 못하고 전쟁 비용, 전비로서 130억 달러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세계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라 기대를 했었지만 자위대를 파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상당한 비판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본도 이제는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자위대를 통한 국제공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게 되고 그 90년대 이전에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저지하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호헌정당, 사회당이 몰락하게 되면서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헌법 개정 논의가 공론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베 총리가 헌법을 개정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세 가지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개헌 초안을 만드는 것. 그래서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헌법 개정 초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헌법 개정안으로서 이제 제출이 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 발의를 하게 되는 그런데 그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중의원에서도 3분의 2, 참의원에서도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일본에 있어서 중의원과 참의원의 헌법 개정을 찬성하는 그런 세력이 3분의 2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려가 되는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것이 국민이 투표를 해서 2분의 1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베가 아무리 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반대하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전쟁의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였기 때문에 일본 헌법을 찬성을 했고 그것을 대단히 지지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9조를 환영을 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국민 레벨에서 헌법 개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고 헌법에 대한 의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에 지금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파란 선은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빨간 선은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선인데 아베가 등장한 2012년부터 보면 빨간 선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일본 국민의 여론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헌법은 바꿔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하려고 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제9조에 대해서는 거의 반대가 찬성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되게 보여지고 있는 일본 국민의 여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국인으로서 일본의 헌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전쟁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국제적인 현실 속에서 일본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가 평가해온 평화 헌법의 정수가 헌법 제9조다. 이것을 바꾸어서 자위대라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천황제를 온전시키기 위해서 천황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제9조를 만들었는데 제9조를 바꾸려고 하는데 천황제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었던 천황제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일본군 보유라든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의 목적인데, 자, 그러면 일본군을 보유하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구상이나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미디어들이 일본의 헌법 개정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대단히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사회가 보수화되고 있다든가 야당이 분열하고 있다든가 일본 역대 총리 중에서는 최고로 오래 총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베인데, 그 아베 총리가 라이프워크가 명문화된 헌법 개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쉬운 과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 뿐만 아니라 제 구조를 수정을 하려고 하는, 추진하려고 하는 정치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신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베 총리는 명문 개정을 포기하고 헌법을 해석을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국과 일본 내지는 한일 관계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측면을 대단히 중요시해서 여러 가지 염려도 하고 우려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일본 국내 정치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도 보다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